한 정권은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1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혼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군인, 노동자, 그리고 정보 요원으로서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분쟁에 보내졌습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 비밀스러운 동맹은 과연 세계 권력 구도를 재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의 도박은 너무 위험한 수일까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침묵하며 진실과 단절된 채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라는 엄청난 도박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인명피해의 진실을 저희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배경 상황 정치 체제는 매우 다르지만 북한과 우크라이나는 놀라울 정도로 깊은 역사적 관계를 공유합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핵 전문 기술을 물려받았고 핵 능력에 집착하던 북한은 구소련 과학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2022년 7월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공화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단교를 선언하며 틀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다투는 대리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고 미국과 나토 같은 동맹국들은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단순히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유럽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의 개입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군 현대화, 장비 시험, 그리고 석유와 식량 같은 필수 자원을 러시아의 환심을 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의 전략은 정권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하는 것과 같이 대담하고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북한의 주요 경제 동맹인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첨단 무기 확보라는 잠재적 이익은 이 도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국제 안보의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며 동맹 관계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역할이 깊어짐에 따라 중요한 질문들이 남습니다. 과연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이 지정학적 구도를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쟁의 포화 속으로 내몰린 이들을 위한 김정은의 야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북한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며 진행 중인 분쟁에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규모 파병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 그리고 훈련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관계자는 최근 전투에서 약 1,000명의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증원군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병사들이 낯선 전장 환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현대 드론전에 대응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소 1명의 장성을 포함한 고위 장교들의 손실도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는 식량, 연료, 기술과 같은 필수 자원을 제공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가 추가 병력 파견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자폭드론, 방사포, 자주포를 제공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파병은 우크라이나군이 성과를 거둔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이 러시아 진지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하게 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3국의 개입은 분쟁을 확대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한편 전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특히 KN-23, KN-23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미사일에서 서방제 부품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국제적인 무기 통제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네덜란드, 영국에 있는 제조사를 포함한 9개의 서방 기업이 이 무기들에서 발견된 핵심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종종 중국을 거쳐 북한에 도달하는데 이는 비확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공급망은 국제적인 안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 제조 라인이 의도치 않게 분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동맹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도록 부추길까요? 아니면 전쟁의 부담이 정권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갈까요? 계속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세요? 3. 실종된 북한 주민들. 인적 비용 11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분쟁 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군인, 노동자, 그리고 잠재적 정보 요원을 포함한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논란 많은 지원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원치 않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둘러싼 추측은 무성합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그들 중 일부가 유럽으로 망명했을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전쟁 중에 불완전한 기록 속에 운명이 사라진 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종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은 여러 의혹 속에서 투명성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전선 부대로 배치된 그들은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요새를 건설하고 보급선을 유지하는 등 군수 지원 업무를 했고 소수는 러시아나 북한을 위한 정보 활동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정보 통제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2023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까지 국제기구들은 수많은 실종 인원을 기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주둔지였던 국경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종은 종종 우크라이나군과의 격렬한 전투나 러시아 보급로를 겨냥한 공습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정부의 협박과 노동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며 정권을 괴롭히는 광범위한 인권 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실종 사건들은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를 증명하며 가족들을 부수적인 피해자로 남깁니다. 이들 가족의 고통은 북한의 국제적 움직임 뒤에 숨겨진 인적 비용을 냉혹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실종된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운명에 대해 각국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4. 김정은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북한군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예부에서 점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그가 강력한 최고사령관으로 변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관리들이 공세적 통치라고 묘사한 이 리더십은 그의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김정일이 구축한 유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김정일은 재임 기간 동안 성군 정치를 펼치며 1990년대 기근 이후 조선인민군을 활용하여 국가적 단결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그는 국가 자원을 장악하고 광업, 어업 및 기타 산업과 같은 수익성 높은 사업을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군부 엘리트들을 숙청하며 신속하게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당시 국방부장이었던 현영철 대장이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보고가 있은 후 고사포로 처형되었다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전했습니다. 2017년에는 군의 최고 정치 관료인 총정치국장을 해임했습니다. 한편 최전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노력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탈북자이자 전 북한군 대위인 캡틴이 인용한 정보원들에 따르면 병사들은 매우 선망받는 지위인 노동당 입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캡틴은 북한의 많은 병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은의 우크라이나 도박은 대담한 만큼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위험한 러시아와의 동맹이 세계 권력 구도를 재편할까요? 아니면 북한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갈까요?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가 전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추가적인 병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병력 순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스크바를 돕기 위해 자폭드론, 방사포, 자주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확보한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증원군을 얻기 위해 동맹국에 의존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중대하게 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제3국을 개입시켜 전쟁을 확대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관리들은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한은 포탄, 대전차 로켓, 기계화 차량을 포함한 10,000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합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군사 능력 현대화에 이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이 지역의 안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3,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미확인 보고를 인용하며 북한의 추가 지원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키이우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재확인된 입장입니다. 북한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성명에서 북한 외무성은 서방 국가들의 도발적인 비난이라고 묘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군대 철수를 포함하여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참은 북한이 추가 병력과 첨단 무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밝혔습니다. 최근 선정물에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는 세계 외교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6.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북한이 자국 지역에서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태평양의 미군은 주둔을 강화하여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유럽에서 나토의 전략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동맹이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이 대리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설명하며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배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것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형성된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정치적, 군사적 파트너십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크렘린궁은 북한군 개입 보도를 조작된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중에 전면적인 부인을 삼가며 그러한 배치가 상호방위 협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의 행동이 역효과를 낳는다면 중국은 지원을 줄여 북한의 입지를 더욱 압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 증가는 이미 제한된 자원을 더욱 압박하여 국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다면 첨단 군사 기술과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여 국제 분쟁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망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강화된 제재와 증가하는 사상자는 내부 불만을 야기하여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가 세계 안정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부적인 도전이 결국 북한의 야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더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7러시아 내 사회경제적 영향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방의 제재와 전쟁 경제의 압박으로 악화된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특히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인 월급은 평균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할 수 있으며 전사자 가족은 상당한 보상금을 받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금액입니다.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프는 군 복무 1년 후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약 2억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평생 민간인으로 벌 수 있는 돈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추정합니다. 추가적인 수당과 보험 혜택은 군 복무의 뚜렷한 재정적 매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제 전략은 러시아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는 작년 중반까지 군인 가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총 약 42조 원,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전쟁이 러시아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군비 지출은 소련 붕괴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여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군수 산업을 쉬지 않고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에서는 사망 보상금이 꾸준한 신병 모집의 대가로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비숙련 남성들의 차선책으로 여겨졌던 입대는 이제 더 높은 소득뿐만 아니라 높아진 사회적 지위도 제공합니다. 영웅의 시간과 같은 프로그램은 참전용사들을 정부 역할에 맞게 훈련시키고 학교는 전사자들의 전기와 개인 유품으로 장식된 상징적인 빈 책상으로 그들을 기리며 교실을 기념관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빈곤 수준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전쟁 주도적 역학 관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기꺼이 싸우려는 사람들의 삶을 재편하여 경제적 기회와 애국적 서사를 혼합하고 러시아 사회 내에서 군 복무를 재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북한군의 약점과 이 세계적인 분쟁에서 그 약점들이 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8. 북한군의 약점. 서울의 한국국방연구원 선임 분석가인 도진호 박사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주로 저격 임무, 시가전, 그리고 바다, 공중, 험준한 산악 지역을 통한 침투 훈련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많은 산악 지역은 드론 작전이나 참호전과 같은 현대 전투 전략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보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에서 볼 수 있는 평평하고 개방된 지형에서 수행됩니다. 더욱이
도 박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이 특수부대를 중국과의 국경에 있는 경비초소에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재배치하여 그들의 표준 훈련 일정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군의 성급한 배치가 러시아군에 완전히 통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보 관리들의 지적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포문 여러나 일치로와 같은 제한된 수의 기본적인 러시아 군사 용어만 배운 채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 북한군 상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 언어 장벽이 전장에서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게 전장은 단순히 힘의 시험장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왜 그의 군대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구북한 파병의 동기 북한의 경제난은 수많은 가정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약속된 높은 군인 월급과 보너스는 빈곤에 갇힌 사람들에게 드문 생명줄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 가장 낙후된 일부 지역에서 평균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매력적인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급여의 상당 부분은 북한 정부에 의해 착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군 복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재정적 기회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대가는 비쌉니다. 병사들은 종종 혹독한 환경을 견디고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며 이름 없는 전쟁의 희생자가 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의 가족에게는 수입이 생존을 의미할 수 있지만 병사들에게 이 경제적 구원은 종종 궁극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주목받는 세계 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 도박은 우크라이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힘과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시도입니다. 러시아에게 북한군의 유입은 전쟁 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동시에 크렘린궁은 특히 빈곤 지역 시민들을 위해 군 복무를 인생을 바꾸는 직업 선택으로 재포장했습니다. 증가된 군비 지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과 빈곤을 줄였지만 이러한 군사 의존적 성장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김정은에게는 그 판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파병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다차원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한 지도자의 결정과 그의 병사들의 희생이 세계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글로벌 분쟁의 역학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국가에 대해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